예, 글로벌 스포츠 마케팅 세미나 5주차 수업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챕터 4인데요. 챕터 4인데, 이제 지난주에는 제가 약간 다른 주제에 대해서 왜 인문학이 그렇게 열풍이 들 정도로 경영에서 뭐 중요한가, 결국 왜, 예? 무엇을 좋아하나 보다. 그거에 대한 근본 원인 같은 거를 찾고, 거기서 필요로 하는 소비자의 니즈나 요구나 욕구를 충족시켜주는 데 있어서 중요하다. 이런 인문학의 어떤 근본을 따져가는 거를 우리가 이제 설명을 했고요. 이제 사실은 그 내용이랑 챕터 4는 상당히 관련이 돼 있어요. 관련이 돼 있어서 여러분들이 그런 제가 특강 비슷하게 했던 내용을 염두에 두고 공부를 하시면 훨씬 이해하기도 좋고 한 단계 업그레이드된 그런 공부를 할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제 4장을 챕터 4를 교과서로는 이제 140페이지부터 하는데, 이제 participant as consumers, 그러니까 참여자로서, 원래 뜻은 이제 소비자로서 참여자에 대한 이해, 이건데, 이거는 이제 스포츠 마케팅의 대상 중에 중요한 게 이제 뭐 일반인들이 그냥 스포츠를 하는 게 중요하다는 거죠. 일반인들이 스포츠를 하는 게 이제 중요한데, 대상으로서 제일 중요한데, 그거에 대해서 우리 한번 공부를 해보자 하는데, 근본적으로 이 챕터의 내용은 여러분들 학부나 또 박사과정인 경우에 저기서 공부한 마케팅 관련해서 뭐 마케팅 원론이나 또는 소비자 행동론이나 이런 데서 공부했던 내용과 거의 100% 이 책의 챕터 내용이 100% 일치합니다. 공부했던 학생들은 뭐 대부분 지금 석사, 박사과정 학생이기 때문에 대부분 공부를 했겠죠. 그래서 뭐 큰 어려움 없이 이 챕터는 이제 이해할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또 제가 지난 시간에 했던 아디다스한테 인문학적 질문을 던져서 새로운 시장, 새로운 뭐 이렇게 뭐 스스로 참여하는 워킹이라든지 조깅이라든지 뭐 요가라든지 뭐 필라테스라든지 이런 것들에 많이 참여하는 것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그거와 관련해서 하여튼 여러분들은 그런 지식과 그런 어떤 단서를 가지고 사장을 공부하면 더 이해하는 게 쉽고 발전된 그런 연구들을 할 수 있을 겁니다. 예, 그쪽으로 사장을 들어가면 처음에는 뭐 이제 사장에 대한 개요인데, 이 개요 자체는 이 챕터를 공부하고 나면은 당신은 이런 것들을 할 수 있게 될 겁니다. 첫 번째, 참여적인 소비자 행동. 그러니까 실제로 소비자를 관중으로서 또는 시청자로서 즐기는 게 아니라 실제 스포츠를 하는 사람에 대한 정의, 그 사람의 행동에 대한 정의를 하고, 그리고 참여자의 소비자 행동에 대한 어떤 단순화된 모델을 설명할 거고요. 심플리파이드 모델을 설명할 거고, 그리고 참여자의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심리적 요인들에 대해서도 설명을 할 겁니다. 그리고 참여자의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이런 외부적인 요인들이 있죠.
그거에 대해서도 우리가 한번 파악해 보려고 하고요. 또 그 참여자의 어떤 의사결정 프로세스도 설명을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소비자의 의사결정 과정의 여러 다른 유형에 대해서도 우리 공부를 할 거고요. 또 마지막으로 어떤 상황적인 변수, 그죠? 소비자들의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뭐 상황적인 변수들이 많이 있겠죠? 뭐 예를 들어서 갑자기 뭐 운동을 하려고 했었는데 뭐 중요한 다른 약속이 생겼다든지 몸이 아프다든지 또 뭐 누구랑 뭐 또 어디를 가봐야 될 일이 생긴다든지 그런 스케줄 같은 게 바뀌잖아요. 그런 사소한 것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그 요인들이 영향을 미치는데 그거에 대해서 공부를 하는. 그러면 아마 벌써 많은 학생들은 이거 뭐 소비자행동론 때 다 공부한 거네 이런 느낌이 가지실 텐데 네, 맞아요. 소비자행동론에 나온 내용 그대로 요거를 그냥 스포츠 제품이나 서비스 또는 스포츠 소비자, 스포츠 수요자에 대입시켜서 스포츠 소비자나 스포츠 수요자에 대입시켜서 그냥 이렇게 했다라는 거 말고는 똑같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그대로 있는 그대로 여러분들 하고 이런 것들은 사실은 여러분들이 스스로 발표를 하고 우리가 토론을 많이 해야 되는데 하다 보니까 좀 상황이 이렇게 돼가지고 이런 거 보세요. 이런 것도 어떤 이런 상황적인 요인 때문에 우리의 어떤 수업이 영향을 받죠. 네? 그 마지막 것은 그래서 이제 리더십밖에 얻게 된 거에 대해서 또 뭐 여러분들은 여러분 스스로 연구를 많이 함으로써 그거에 대해서 좀 메이크업을 한다고 그럴까요? 좀 보충을 한다고 그럴까요?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좀 이렇게 만나보지 못하고 이렇게 수업하는 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스스로 이 셀프 스타디를 많이 함으로써 좀 충분히 보충이 되게끔 사실은 뭐 미국도 그렇고 유럽에 있는 영국 같은 데서는 사실은 박사과정 대학원생들 박사과정 정도 되면 또 석사과정도 그렇고 석사과정은 덜하긴 하지만 그 셀프 스터디를 굉장히 많이 해요. 그러니까 코스웍 자체 수업 듣고 이런 거는 그런 건 자기가 다 안다고 생각을 하고 스스로 공부한다고 생각하고 보다 더 이제 논문도 많이 읽고 하는데 여러분들 지금 뭐 하고 있는 게 뭐 이거 혼자 이렇게 모든 걸 공부를 해야 되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는 거니까 대학원 과정은 그거에 대해서 여러분들 충분히 시간을 선용해 가면서 잘 공부를 하고 따라와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넘어가면은 이제 스포츠와 관련돼서는 크게 두 가지 소비자가 있다라는 거죠. 하나는 파티시펀트는 실제로 스포츠를 하는 사람, 즐기는 사람이죠. 즐기는 사람의 소비자 행동이 있고 다음 챕터 5는 스포츠를 보는 사람, 듣는 사람, 시청자 아니면은 직관이라고 했죠. 직관. 직접 가서 관객으로서 관중으로서 보고 듣고 느끼고 경험하는 사람으로 나뉘는데 이번 챕터는 이 참여자로서의 소비자 행위에 대해서 공부를 할 겁니다. 그러면은 요거는 뭐라고 정의하냐 하면은 항상 제가 여러분들은 항상 얘기했죠. 논문 쓸 때도 마찬가지고 어떤 개념이 나왔을 때는 그게 아무리 뻔한 개념이라도 그거에 대해서 정의를 해보세요. 생각보다 정의 쉽지 않아요. 네? 생각보다 쉽지 않아요. 네?
스포츠 정의해 보세요. 쉽지 않아요. 그죠? 마케팅 정의해 보려고 해보세요. 세미나 정의하려고 해보세요. 글로벌 정의해 보려고 하세요. 로컬의 반대가 글로벌이다. 이런 건 정의가 아닙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논문을 지금부터 이제 항상 그 공부를 여러분들이 하면서 그 처음에 할 개념은 처음에 할 과제는 어떤 개념이 나오면 그 개념에 대해서 정의해 보아라. 그래서 항상 모든 챕터의 첫 번째 슬라이드에는 이런 내용들이 나오는 거죠. is defined as the actions performed when searching for 이거 탐색한다는 거죠. participating in 참여한다, 참가한다는 거죠. and evaluating the sports activities 평가한다는 거죠. 스포츠 활동을 that consumers feel 소비자들이 느끼기에 그들의 욕구를 충족시킬 스포츠 활동을 탐색하고 찾고 참여하고 그리고 평가할 때 수행되어지는 활동이라고 정의되어집니다. 그래서 스포츠 파티시펀트는 스포츠 참여자는 그 미국과 국제적으로 굉장히 큰 성장하는 시장이고 또 대형 시장이다. 뭐 이런 얘기를 하죠. 스포츠 마케터는 그 다음과 같은 거를 이해하고 있어야 합니다. 그 스포츠 마케터가 이해해야 할 것, 스포츠 마케터가 이해할 것은 첫째, 소비자들이 왜 특정 스포츠에 참여하려고 선택하느냐. 다음에 참여의 혜택이 소비자를 위한 참여의 혜택이 과연 무엇이냐. 그리고 언제, 어디서, 어떻게 얼마나 자주 소비자들이 스포츠를 하느냐. 그러니까 소비자 행동이 뭔지를 알아요. 소비자에 대해서 알고 싶다. 원래 소비자 행동 모델에서 블랙박스 모델이라는 게 있어요. 이제 블랙박스 모델은 이 어떤 자극을 주면 프로세스가 가운데 있고 어떤 프로세스를 거쳐서 프로세스라는 건 이제 사람이죠. 사람의 뇌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 프로세스를 거쳐서 리스판스 반응이 나오죠. 네? 이거를 그냥 소비자 행동론의 기초 모델로 블랙박스 모델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 자극을 주는 거는 뭐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죠. 뭐 광고를 통해서도 자극을 받기도 하고 여러분 스스로 지각하기도 하고 또는 옆에서 부모님이 야 너 좀 운동 좀 해라 이럴 수도 있고 또 친구가 야 야구하자 이럴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자극은 될 수 있어요. 텔레비를 보는데 굉장히 농구 선수가 농구하는 모습을 보면 그거 하고요. 저는 육상이나 수영 같은 걸 보는 걸 되게 좋아하는데 그 선수들이 이렇게 하는 걸 보면은 진짜 저도 뛰고 싶긴 하거든요. 근데 이제 나이가 먹고 그런 걸 하기가 쉽지 않아서 그냥 많이 걷는다든지 약간의 조깅하는 거로 대신하고 하는데 어떤 그런 자극이 어떤 과정을 거쳐서 반응이 나오는지 자극이 어떤 과정을 거쳐서 자극이 반응이 되는 거 이거를 연구하는 게 소비자 행동의 기초죠. 그래서 그게 왜 그렇고
무엇을 좋아하고 그리고 언제 어디서 어떻게 얼마나 자주 소비자들이 스포츠를 하는지 이거에 대해서 그 연구는 이루어져야 된다. 그래야 스포츠 마케터는 성공할 수 있다. 뭐 이런 거죠. 이거는 결국은 우리가 지난 시간에 그 생각할 때 보면 예? 뭐 운동을 어떻게 하면 잘할 수 있는가? 예? 아디다스가 운동을 어떻게 하면 잘할 수 있는가 해서 어떻게 사람들은 경험을 하고 있는가? 운동을 하는 이유는 뭔가? 예? 뭔가? 예? 뭐 그래서 결국은 이게 스포츠가 경쟁, 예? 경쟁 뭐 이런 게 아니라 라이프스타일 스포츠로 바뀌었다. 새로운 제품 라인이 확대했다. 이런 걸 여러분들 지난번에 그 수업을 통해서 공부를 했죠. 네, 그런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참여자로서의 소비자 행동은 이렇게 바꾸기 있는 걸 알 수 있고, 요 스포츠 마케터가 요 이해해야 되는 거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어야 되고요. 그래서 스포츠 파티시펀트 요 표를 한번 보세요. 뭐 책에 보면 141페이지인데 오른쪽은 100만이에요. 오른쪽은 100만 단위, 100만 단위, 인밀리언즈고 좀 이 책이 나오기 얼마 전이니까 좀 오래되긴 했지만 그 뭐예요? 우리 같이 볼까요? 뭐 처음에는 이제 exercise working 뭐 이거는 뭐죠 그 걷는 거죠. 네. exercise니까 약간 속도로 걷는다고 할 수 있을까요? exercising with equipment 하면은 어떤 설비들을 가지고 exercise 하는 거, 스위밍, 수영, 에어로빅 exercising, running jogging 이건 좀 뛰는 거죠. 뛰고 좀 조깅. 그다음에 하이킹, 캠핑, vacation overnight 하루 자는 거, vacation, bicycle riding 이거는 자전거 타는 거, bowling 이거 뭐 bowling, workout at club 클럽에서 이제 좀 하드하게 운동하는 거, 웨이트리프팅은 뭐 이렇게 들어 올리는 거죠. 네, 여러 가지를 이렇게 그 근육 운동, 머슬 운동하기 위해서 보여주는 다음에 피싱, 낚시, 요가, 바스켓볼, 농구, 빌리어드 풀, 당구. 우리나라가 최근에 당구 열풍이에요. 아마 우리나라처럼 아마 스포츠 채널에서 유선방송 스포츠 채널에서 케이블 TV에서 그 당구 같은 거 중계를 이렇게 많이 하고 이러는 경우도 쉽지 않을 텐데 하여튼 당구가 되게 중요한 것 같고 그렇게 된 이유가 우리 이제 은퇴를 하면서 이 그 50대 뭐 60대들이 당구가 이렇게 약간의 스포츠도 되면서 또 뭐 이렇게 상대적으로 저렴한 비용으로 운동을 할 수 있고 몸이 다칠 확률이라든지 뭐 이런 것도 적고 그래서 많이들 실제 옛날에 많이 한다고 그러죠. 저도 젊었을 때 이제 당구를 대학생 때 이럴 때 당구를 많이 치고 그랬는데 그리고 요즘은 거의 안 치는데 이제 은퇴한 사람들이 뭐 이렇게 등산 갔다가도 치고 뭐하고 치고 이러는데 그게 이제 상당히 미국에서는 한 1900만 1950만 뭐 이렇게 정도 된대요. 타겟 슈팅 이거는 뭐 그죠? 골프 같은 거 우리나라 골프도 많이 치죠. Hunting with firearms
뭐 수력, 보팅, 사카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아마 걷는 사람들이 한 1억 가까이 되고요. 제일 그거 하는 게 축구는 좀 이렇게 격렬한 운동이니까 아무래도 나이가 젊은 사람들이 많이 하니까 한 1200만 그 되겠죠. 네. 직접 이렇게 여러 가지 여기 근데 중요한 이제 구기 종목은 좀 빠졌죠. 구기 종목은 좀 빠졌는데 이건 아마 그런 것 같아요. 이제 아마 구기 종목은 같이 하려면은 이제 사카만 해도 그냥 공 하나만 있으면 하는데 뭐 야구라든지 뭐 이런 경우에는 좀 그 하기가 뭐 아이스하키라든지 아메리칸 풋볼도 빠졌는데 그런 것들을 하는 데 있어서 뭐 구정서부터 설비부터 여러 가지 많고 약간 좀 상대적으로 전문성이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아마 그거는 빠져서 그러니까 이거보다는 좀 더 적은 거 아닌가. 이게 그 가장 그 기본적인 모델입니다. 제가 아까 여러분들한테 그 블랙박스 모델에 대해 설명을 했는데 블랙박스 모델을 설명을 할 때 제가 가운데 디시전 메이킹 프로세스 여기서 보면 파티시펀트 디시전 메이킹 프로세스 자체를 우리가 이제 블랙박스라고 생각합니다. 이 프로세스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네?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규명하는 게 이제 그 보면은 여러분들 그 소비자 행동의 요체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이거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보면 소비자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소비자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여러분 한번 보세요. 크게 세 가지가 뭐가 있죠? 첫째, 뭐 내적 요인 있겠죠? 내적 요인. 둘째, 뭐 외적 요인, 그죠? 외적 요인. 셋째, 뭐 상황적 요인, situational factors 이렇게 있죠. 내적 요인은 뭐죠? personality, 개성, motivation, 동기부여, learning, 학습, perception, 지각, attitude, 태도, 뭐 이런 것들이 내적 요인이죠. 그거에 대해서는 뭐 공부를 여러분들 소비자 행동에서도 공부를 했겠지만 조금씩 설명을 할 거고요. 외적 요인으로서 중요한 건 문화, culture, social class, reference groups, family 이렇게 들어가고요. 상황적 요인은 physical, surroundings, physical surroundings, 뭐 social surroundings, tasks, definition 이 자체를 어떻게 정의하느냐 뭐 이런 거죠. 또 시간, 타임 또는 antecedent stage, antecedent 하면은 선행, 선행 상태가 소비자들의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친다. 이렇게 보면 이제 내적 요인은 소비자 자체, 뭐 개성이 어떻고, 동기부여가 어떻고, 동기가 어떻고, 학습은 어떻고, 지각은 어떻고, 태도는 어떻고 이런 문제고, 외적 요인은 뭐 문화라든지 사회적인 계층이라든지 레퍼런스 그룹이라든지 패밀리라든지 이런 걸 알 수 있죠. 여러분들은 이제 그런 걸 보시면 돼요. 아무래도 뭐 미국 프로 스포츠를 보더라도 하키 경기 같은 거 보면은 사실은
그 아프리칸 아메리칸들이 비율이 잦죠. 거의 없었어요. 거의 없었는데 최근에 조금 뭐 아주 이 조금 직접 그걸 하는 사람이 생기는지 모르겠는데 이건 아마 이제 그런 학기 같은 걸 하려면은 그게 이제 뭐 소득 수준이라든지 뭐 준비할 것도 많고 또 여러 가지들이 필요로 하니까 그게 이제 생각보다 쉽지 않은 거죠. 네,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에 대해서도 그런 것들 영향을 미치는 거죠. 이제 소셜 클래스라든지 이런 것들이 참여자에. 그리고 뭐 레퍼런스 그룹 증거 집단 얘기 있고요. 다음에 패밀리, 가족. 특히 패밀리에서는 패밀리 라이프 사이클이 중요해요. 패밀리 라이프 사이클. 어떤 생애 수명 주기가 있냐. 여러분들이 처해 있는 우리 이제 대학원 학생들이니까 각자 처해 있는 생애 주기와 그 저의 생애 주기는 좀 다르거든요. 그런 걸 봤을 때 그런 것들이 이제 스포츠 참여자로서의 의사결정 과정에 영향을 미치는 거죠. 의사결정 과정은 크게 Problem Recognition, Information Search, Evaluation of Alternative, Participation, Post Participation Evaluation 이런 데 영향을 미치고요. 또 Situational Factor로 Physical Surrounding, Social Surrounding, Task Definition 이런 것들이 이제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있죠. 네. 그다음에 Time, Antecedent 하면은 선행, 네? 선행 요인. 파티시펀트의 디시전 메이킹 프로세스를 보면 요거는 되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다 아실 텐데 맨 처음에는 문제 인식이에요. 우리가 왜 모든 의사결정, 뭐 구매가 됐던 모든 의사결정을 할 때 내가 지금 문제가 뭐지? 뭘 하고 싶지? 뭘 해야 되지? 뭐, 왜 그러지? 이런 문제를 인식하는 데서 출발하는 거죠. 이거는 뭐 일반적인 소비자 행동은 똑같습니다. Purchase buying behavior 또는 buying 내지는 purchase decision making process 여기서 이제 똑같아요. 그래서 먼저 문제 인식이라고 그러면은 실제 상태와 이상적인 상태 사이에 괴리가 있을 때, 차이가 있을 때 문제이죠. 내가 원하는 상태는, 내가 원하는 기대 수준은 이만큼 높은데, 그거보다 지금 현재 상태는 이래요. 그러면 이 차이 때문에, 뭔가를 해야겠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우리가 잘 보면은, 여러분들, 내가 좀 더 건강했으면 좋겠어.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건강했으면 좋겠어. 이런 생각을 하는데 실제로 건강하려면 운동을 해야 되잖아요. 그죠? 운동을 해야 되는데 지금 현재 내가 건강했으면 좋겠어 하는 방법이 이만큼인데 그만큼 좀 부족하니까 그걸 위해서 운동을 해야겠다. 이걸 우리 이제 문제인식 단계에서 처음에는 ideal state, 내가 이상적인 상태, 보다 구체적으로 여러분 뭐 100m라고 해봅시다. 내가 100m를 달리는데 18초에 들어오고 싶다. 근데 지금 현재 20초다. 그러면 2초를 줄이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해야겠죠. 그죠? 그런 겁니다. 이디얼 스테이트는 그때 18초, 액츄얼 스테이트는 20초. 저도 그랬던 적 있어요. 제가 한 10년 전? 아니다, 벌써 한 15, 16년 전에 그 마라톤, 10km 마라톤을 여러 번 달렸거든요. 그래서 처음에 10km 마라톤을 달리는데 처음에는 1시간 처음에 달렸을 때가 1시간 3분인가? 그랬던 거예요. 1시간 3분. 뭐 운동을 그냥 열심히 하진 않고요. 10km를 해서 그냥 일주일에 한 2번 정도씩 뭐 운동장보다는
그 헬스클럽 가가지고 그 트레드밀을 뛰었죠. 한 5km 뭐 이 정도씩 뛰었는데, 그리고 달렸는데 1시간 반이 1시간 3분으로 들어왔는데, 그 다음부터 정기적으로 이렇게 한 달에 한 번 정도씩, 뭐 한 두세 달에 한 번씩, 원래 마라톤은 이제 한여름이랑 겨울에는 안 하니까 그거를 놓고선 그걸 했죠. 해서 제가 한 2년인가에 걸쳐서 한 3년 가까이 한 10번을 뛰었는데, 계속 이게 줄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저의 이디얼 스테이트가 몇 분까지였냐 하면은 50분? 50분까지 줄이고 싶었어요. 50분까지. 처음에 1시간 3분인데 이게 기록이 그렇게 쉽게 줄지 않잖아요. 그래서 나중에 아마 제가 51분까지 하고선, 그때 이제 뭐 외적 요인들 때문에 이제 마라톤을 못하게 됐어요. 마라톤을 열심히 운동을 하고서 마라톤을 하면 상관없는데, 운동은 별로 안 하고 막 그 전날 약속 있는데 뭐 그런 놓고선도 밤늦게까지 뭐 약속 가서 뭐 약간의 뭐 그래 놓고선 운동도 안 하고선 하고 이러니까, 그때 또 사고로 이렇게 마라톤 하다가 좀 죽는 사람도 생기고 이래서 그만두게 됐는데, 하여튼 그게 이제 그런 거죠. 네, 이디얼 스테이트는 50분이었는데 액츄얼 스테이트는 50분, 51분까지 간 거죠 결국. 그래서 우리 뭐 뉴욕이나 보스턴 마라톤이나 런던 마라톤이나 뭐 이런 것들 보면 아마 그 프로 그런데 이렇게 가려면은 뭐 서브 30인가 이게 있어요. 뭐 3시간 40분인가 3시간 30분 거기 안에 들어야 이제 거기 뭐 참가할 수 있고 이런 것도 있는데, 그런 건 이제 기록으로 보면 이제 문제인식이라고 볼 수 있죠. 그러면 내가 그걸 하기 위해서 뭘 해야 되나? 인포메이션을 서치해야죠. 인포메이션 서치는 내 내적으로 내가 알고 있는, 가지고 있는 정보, 뭐 이제 기억 이런 데서 나올 거고, 아니면은 또 익스터널 소스가 있죠. 뭐 여러분들 외부 자료를 본다든지, 친구한테 묻는다든지, 가족한테 묻는다든지, 광고를 본다든지 여러 가지 외적 요인들이 있겠죠. 이게 정보 탐색행위죠. 그 다음에 여러 대안이 있는데 대안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할 거냐. 뭐 운동을 하고 싶은데, 좀 건강해지셔서 운동을 하고 싶은데, 그 운동을 하는 게 뭐 조깅도 있고 뭐 PT를 받는 경우도 있고 뭐 수영도 있고 뭐도 있고, 그러면은 그 각각의 대안에 대해서 여러 가지 기준을 놓고 들어가는 비용도 있을 거고, 나한테 얼마나 맞는지도 있을 거고, 내가 그거를 하러 가는 데 있어서 얼마나 시간이 걸리는지 뭐 이런저런 것들을 해서 평가를 하는 거죠. 그러면 그 다음에 실제로 이제 구매의사 결정 과정에서는 액션인데, 액션이 이제 purchase 여기서는 참여니까 participation 하고, participation 한 다음에는 이게 participation 한 다음에는 이거 해보니까 어떻더라. 포스트 파티시페이션 이밸류에이션을 하게 돼 있어요. 포스트 파티시페이션 이밸류에이션을 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게 내가 참여하고 난 다음에 평가해 보니까는 이거 역시 내가 건강해졌네. 이래서 만족도가 높아질 수가 있고, 뭐 했더니 별로 나한테 잘 안 맞는 것 같아. 뭐 그래서 또 이거 뭐 돈만 들였지 뭐 선생님이 좀 잘 가르치는 것 같지도 않아. 뭐 이런 것도 있을 수 있고요. 어떤 본인들이 느끼기에 어떤 인지적인 인지적인 불일치를 느낄 수가 있어요. 이제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 어떻게 하는지, 이런 거를 이제 결정을 해서 다시 이게 앞 단계로 피드백을 주죠. 피드백을 주는 그런 단계까지 될 수 있어요. 요거를 우리가 이제 요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이제 다시 한번 눈 감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프로블렘 레코그니션이다. 인포메이션 서치다. 다음에
evaluation of alternative다. 다음에 participation이다. 다음에 post participation evaluation이다. 이렇게 5가지 단계가 있는 거죠. 여기서는 인지 부조화를 극복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이게 가장 기반이 되니까 여러분들 뭐 다 아실 텐데 혹시나 뭐 근본적인 얘기지만 뭐 일반적인 소비자 행동 모델과 소비자 행동의 의사결정 프로세스와 스포츠 소비자 행동 의사결정 프로세스는 우리가 보니까 이 모델에서 특히 뭐가 좀 다르더라 있으면 이런 것도 충분히 논문거리가 되죠. 참여 스포츠에서는 뭐 이런 5가지 중에 특히 뭐가 더 중요하다든지 뭐가 더 특색이 있다든지 이런 거는 충분히 볼 수 있는 있습니다. 이렇게 한 5가지 정도 프로세스 과정이 있다는 거 여러분 알아두시고요. 다음에 이제 비주얼, 그러니까 내적 요인에 뭐가 있나? 아까 크게 구매 의사결정 과정, 스포츠 참여자로서의 스포츠 의사결정 과정에 영향을 미치는 3가지 팩터가 있다고 했죠. 내적 요인과 외적 요인과 상황적 요인, 뭐 이렇게 3가지가 있는데 내적 요인으로 영향을 미치는 게 personality, 또 motivation, perception, learning, attitude 이렇게 5가지가 있어요. 5가지가 있는데 뭐 퍼스널리티부터 하나하나 여러분들 보면 뭐 퍼스널리티다 그러면은 이제 퍼스널리티 책으로 보면은 몇 페이지인가요? 149페이지 149페이지 여러분들 그 내용이 나오는데 그 퍼스널리티와 관련해서는 그 개성, 개인적인 성격 뭐 이런 거죠. 성격, 개성. 그래서 개인이 어떤 환경에 반응하여 나타나는 좀 일관된 반응의 집합. 이걸 우리 퍼스널리티라고 하는데요. 거기에서는 뭐 공격적인지, 방어적인지, 차분한지, 뭐 지배적인지, 순종적인지 이런 성격들을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뭐 외향적인지, 뭐 내향적인지, 과묵한지 뭐 이런 것들을 이제 보는 거죠. 그게 이제 성격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래서 책에 보면은 이제 X세대 같으면은 X세대는 이 암벽 등반이라든지 산악 자전거 등과 같이 좀 빠르고 위험이 높은 스포츠를 선호하는 경향이 있다고 합니다. 지금 액션 스포츠는 낙천적이고 모험적인 성격을 가진 X세대에게 어울린다. 이런 연구도 있다는 거죠. 그리고 액션 스포츠 혹은 익스트림 스포츠는 공격적이며 팀 스포츠가 아닌 스포츠를 정의할 수 있으며 스노우보드, 인라인 스케이트, 웨이크보드, 빙벽 등반, 산악자전거, 설상산악자전거 등이 포함된다. 이런 게 있어요. 여러분들 그 책에 그 참여 그 뒤에 이제 보면 그 5번, 6번에 보면
더글라스 5번에 보면 더글라스 M. 투코 The X-Factor, 마케팅 스포트 as Generation 2, Generation X 뭐 이런 거 나오죠. 네? 스포트 마케팅 쿼터리 이런 게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런 거 보면은 논문 같은 거 할 때 요즘 뭐 제너레이션 X에서 제너레이션 Y에서 요즘 이제 관심을 끄는 게 제너레이션 G, 제너레이션 G죠. 제너레이션 Z, 알파벳 마지막 글자. 제너레이션 Z인 경우에는 어떤 스포츠를 좋아하는가 이런 걸 우리 볼 수 있다는 거죠. 그 연구를 해서 그 스포츠 마케팅 쿼터리 같은데 논문을 실 수 있는 거죠. 또 하나는 그런 것 같아요. 제가 요즘 보면은 요즘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상당히 이제 뭐 우리가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전 세계적으로 과연 코로나 바이러스 이후에 어떤 스포츠 사람들의 어떤 여러 가지 생활이 변할 거 아니에요. 그 중에서 특히 어떤 스포츠나 관련돼서 스포츠 마케팅에 임플리케이션을 줄 수 있는 어떤 그 스포츠들이 관심을 갖게 되냐. 네? 이런 것들을 우리가 볼 수 있겠죠. 네? 그런 것도 연구로서 우리가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렇게 보시면 그런 연구들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생각할 수 있는 많은 연구들은 다 이렇게 가능합니다. 네? 그러니까는 여러분들 실제로 이런 거 하나하나 할 때도 네? 반드시 이런 연구가 가능하겠다, 이런 게 가능하겠다 가지고 그냥 말만 하고 있지 말고 그걸 한번 써보세요. 그러면은 좋은 연구가 될 수 있어요.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 이전과 이후로 해서 굉장히 많은 변화가 있을 수 있을 거라고 지금 사람들이 얘기를 해요. 근데 실제로 지금 과연 어떤 변화가 있고 어떨 것인가 네? 이거에 대해서는 뭐 많은 예측들이 이루어지고 있고 뭐 한데 실제로 이게 어떻게 될지는 그 누구도 모르죠. 그랬을 때 여러분들이 스스로 그거에 대해서 저걸 해가지고 한번 저걸 한다면은 뭐 좋은 연구도 될 뿐만 아니라 또 그런 훌륭한 사회적인 기여를 하는 거죠.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개성이라는 것은 성격이라는 것은 뭐 그런 거다. 네? 그래서 제가 다음에 거기 뭐 책에 보시면 150페이지 책에 보시면은 스포츠 참여자는 고위험 스포츠 참여자는 계속 증가하고 있다. 그래서 예를 들면 뭐 거기 암벽에서 뛰어내리고 그런 거 있네요. 네? 뭐 그래서 그런 거 있고 골프 참가자의 자신이 생각하는 골프 참가자의 특성과 성격 여기 나오죠. 골프 참가자의 특성과 성격 여기 나오는데 그거에는 뭐 이렇게 동의된 성격이 오른쪽에 보면은 실용적이고 능숙하고 야망이 있고 감각적이고 팀플레이어 재미를 사랑하고 지적인 자신감 있는 가족을 중시하는 책임감 있는 이게 좀 비율이 높아요. 근데 골프 참가자로서 골프 플레이어로서 골프 파티시펀트로서 별로 동의가 안 된 성격은 거듭남, 매력적인, 주류가 아닌, 외로운, 재미를 사랑하는, 어리숙한, 위험을 좋아하는, 기상천외한, 항상 아픈, 혹독한 뭐 이런 느낌은 없다는 거죠. 네? 그러니까 골프는 어떻게 보면은 개인 플레이 같은데도 팀 플레이라고 또 생각을 하죠. 왜냐하면은 골프는 혼자는 잘 안 치죠. 네. 누구랑인가 가지고.
그래서 이런 어떤 성격과 참여 간의 관계가 존재해서 그게 어떤 인과관계를 확실히 알 수는 없어요. 골프 치는 사람은 이럴 것이다. 뭐는 뭐 것이다. 굉장히 다양한 경우의 수가 있고 그거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럴 거 아니에요. 우리가 이제 그거를 안다 그러면 참 뭐 마케팅 하기가 쉽겠죠. 근데 실제로는 모든 스포츠에 대해서 그거를 굉장히 정확하게 파악하기가 힘들어요. 네? 그래서 나중에 내가 시간 날 때 저는 이제 스포츠 뭐 이제 다음 장에서 어떻게 보면 더 맞는데 스포츠를 이렇게 관람하고 보는 거를 또 좋아하죠. 제가 하는 것도 물론 좀 좋아하는 편이지만 좋아하는데 우리나라 제일 지금 인기가 있는 스포츠 프로 스포츠가 뭔지 아세요? 야구는 생각보다는 별로고요. 연일 뭐 경기가 있을 때 요즘은 뭐 그것 때문에 그런데 연일 이렇게 꽉꽉 차고 그러는 스포츠 중에 하나가 배구예요. 배구인데 특히 프로 배구, 프로 여자 배구, 네? 프로 여자 배구에 뭐 한국생명의 이재영 선수라든지 뭐 이런 선수들은 굉장히 이제 인기가 있죠. 그래서 뭐 근데 그거에 대해서 이제 왜 그럴까? 뭐 이거 생각해 보세요. 네? 실제로 제가 강의도 한번 더 규모가 크고 더 오래 하고 뭐하고 더 파워풀하고 이런 경기들이 많은데 프로스포츠 뭐 야구도 그렇고 축구도 그렇고 뭐죠 시장도 크고 그런데 그보다 그 프로 배구 중에 여자 프로 배구가 인기가 있는데 인기가 있는 이유는 뭘까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예. 이제 매슬로우의 욕구 단계설이 나오는데 이제 요거는 이제 두 번째 게 이제 동기입니다. 동기라는 것은 모티브 왜 응? 어떻게 보면은 왜 스포츠에 참여할까 사람들은 why 스포츠 이런 말이죠. 왜 참여할까 뭔가 스포츠를 참여하면 참여하지 않았을 때보다 혜택이 있기 때문이죠. 혜택이 있어요. 그거를 이제 인간의 욕구를 잘 설명한 게 이제 가장 전통적으로 잘 설명한 게 매슬로우의 그 욕구 단계설이에요. 매슬로우의 욕구 단계설인데 hierarchy of needs, hierarchy of needs라고 그래서 참 엄청나게 훌륭한 저도 굉장히 오래전에 이걸 공부를 했는데 엄청나게 참 훌륭한 연구 같아요. 연구였던 것 같아요. 매슬로우의 욕구 단계설 제가 요 원본을 그러니까 원래 논문을 제가 복사를 해서 줄 테니까 여러분들은 그거에 대해서 원본을 읽는 그런 노력을 한번 하기를 바래요. 네. 이게 1943년에 나온 논문이에요. 1943년에 나온 논문인데 제가 그 형로선 학생 통해서 줄 테니까 요것들을 요즘은 뭐 사진 찍어서 이렇게 보내면 금방 여러분들 볼 수 있으니까 한 15페이지 정도 되기 때문에 짧진 않아요. 짧진 않은데 요거에 대해서 여러분들 그 매슬로우 욕구 단계설을 여러분 논문을 읽고 요거를 정을 하세요. 스포츠 참여자로서의 스포츠 마케터라고 생각을 하고
요거에 대해서 한번 여러분들 한번 요 5단계가 어떻게 연결이 되는지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그리고 레프트도 준비를 하세요. 그러니까 매슬로우 욕구 단계설 그 논문을 읽고 매슬로우의 A Theory of Human Motivation이라는 논문이 있어요. Theory of Human Motivation이라는 논문이 있는데 A Theory of Human Motivation이라는 논문이 있는데 이 논문을 읽고 이 논문을 1943년 논문이에요. 고전이죠. 알프레드 H. 매슬로우 그죠? 그런 것들을 읽고 요 5가지 단계가 스포츠 마케팅의 그 5가지 그 동기 문제인식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를 한번 레포트를 작성해서 제출하도록 해요. 네. 알겠죠? 숙제 냈습니다. 형로선 학생 그거 체크해뒀다가 저한테 꼭 피드백을 받아서 네. 그리고 숙제를 낼 때 미안하지만 저한테 이메일을 주면서 동시에 형로선 학생한테 같이 주기 바래요. 그리고 언제까지냐? 다음 주까지요. 다음 주 수업 시간 전까지. 그러니까 다음 주 화요일 그러니까 20일이겠죠? 21일이죠. 21일. 다음 주 화요일 21일 우리가 6시죠. 6시가 수업이니까 6시 전까지는 내야 되는 거죠. 6시라고 그러면 좀 그러니까 다시 5시 전까지 내는 걸로 하자. 5시 전까지. 그러니까 4월 21일 그죠? 5시 전까지 제출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한번 숙제를 얘기를 하면 생리적 욕구, 안전의 욕구, 사회적인 욕구, 또 존경의 욕구, 자아실현 욕구가 있는데 요 5가지가 매슬로우의 요 5가지 욕구 단계설이 스포츠 마케터, 특히 글로벌 스포츠 마케팅 세미나에서 우리 공부하고 있는 스포츠 참여자, 그죠? 스포츠 참여자의 어떤 문제인식이라든지 동기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서 레포트를 작성하고 다음 시간에는 요걸 같이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오프라인에서 다음 시간에 만나서 하든지 아니면 그리고 다음 시간부터는 여러분들 이렇게 우리가 오프라인에서 만나서 수업을 못해서 미안한데 다음 주부터는 뭔가 제가 방법을 강구하고 지금처럼 하는 수업을 가급적이면은 모르겠어요. 다음 주까지 할지 어떨지 지양입니다. 새로운 방법으로 정 안 되면은 이렇게 단체 그룹 통화를 하더라도 이렇게 통화를 통해서
수업을 하고, 아니면은 요즘 뭐 줌이라는 게 있다고 해요. 줌. 그래서 줌이라는 방식을 통해서 그 수업을 할 수 있도록, 그러면 서로 이렇게 다 얼굴을 마주보고 이제 그 공부를 할 수 있는 거니까 좀 지금보다는 훨씬 낫겠죠. 지금 학생 중에 그 뭐 근데 이제 요건 저런 문제가 있어요. 우리가 그 시간을 정해놓고 만나야 되는 거죠. 그래서 동시에 만나가지고 이걸 접속을 해서 해야 되니까, 주말이 됐던 언제가 됐던 해야 되니까, 그거에 대해서는 우리가 그 좀 더 제가 형로선 학생이랑 그 연구를 해가지고 어떤 방법이 좋을지 좀 얘기를 해보고 줄게요. 하여튼 요 그림 4-2 요 매슬로우 욕구 단계설에 관련돼서는 제가 그 논문을 주겠다. 네? 논문을 여러분들 그냥 찾으려면 찾을 수가 있는지 한번 찾아보세요. Psychological Review 50, 네? Psychological Review 이 50페이지죠. Psychological Review 아니 50번째, 1943년도에 나온 논문집에 나온 내용인데, 그거에 대해서 여러분들 그 찾아서 보고, 아니면 제가 처음 한 2페이지 정도? 한 3페이지까지 주고, 여러분들 도서관에서 이 DB에서 찾고요. 이게 오래된 게 그래서 없거나 그러면 제가 다시 저한테 얘기하면 제가 다시 사진 찍어 드릴게요. 근데 앞부분은 제가 찍어서 일단 드릴게요. 네. 그래서 그렇게 하기로 하고요. 뭐 기본적인 생각은 그렇습니다. 기본적인 매슬로우 욕구 단계설, 매슬로우 하이어키 오브 니즈는 이렇게 5가지 피라미드 형태로 이루어진다. 가장 낮은 거는 생리적인 욕구, 뭐 배고픔이라든지 목마름이라든지 이런 거고, 안전 욕구라든지 거는 뭐 스스로의 방어, 경비를 한다든지 보호한다든지 이런 거고, 사회적 욕구라는 것은 소속감이라든지 애정이라든지 사랑 이런 거고, 그 존경 욕구라는 것은 자아 존경, 또 인정, recognition 또는 스테이터스, 지위 이런 거고, self-actualization needs라는 것은 자아 개발이라든지 자아 실현, self-realization 이런 식으로 5가지로 이루어져서, 인간이 가지고 있는 욕구는 이렇게 한 5가지로 나뉠 수가 있는데, 가장 낮은 욕구가 low level needs가 충족되면 인간은 그 다음 욕구를 추구하려고 하고, 그 다음 욕구가 충족되면 또 그거보다 더 차원이 높은 수준의 욕구를 충족하고 하고, 뭐 이런 식으로 인간의 욕구는 계층화가 되어 있다. 계층화가 되어 있다. 뭐 라는 거를 기본적인 거로 하는 인데, 여러분들은 요거를 가지고 이게 과연 글로벌 스포츠 마케터에게, 참여자로서의 스포츠 마케터의 문제인식이라든지 동기라든지 이런 거에 어떻게 그게 적용이 되고 어떻게 설명이 될 수 있는지를 한번 파악을 해보라. 그래서 레포트로 제출하고 다음 시간에 요거에 대해서 우리가 토론을 할 수 있도록 하겠다라는 게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죠. 네. 모두 이해하셨죠? 네. 홍노선 학생은 잘 알겠죠? 그 다음 시간에 저한테 연락을 하고 레포트를 제출한 다음에 저와 제출하는 거는 다음 주 화요일, 그러니까 벌써 4월 21일이에요. 4월 21일. 그죠? 4월 21일 몇 시죠? 4월 21일 4월 21일 5시 저녁 오후 5시까지 그거를 저와 형노선 학생한테 이메일로 제출하기 바랍니다. 뭐
거기 그 151페이지에서 152페이지에 보면은 그런 내용들이 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거를 좀 보면 더 그 레포트를 작성하는데 어떤 또 여러분 어떤 좀 제가 아이디어를 하나 드리면 여러분들이 관심이 있고 좋아하는 그 종목 같은 거를 하나 정해서 참여자로서 뭐 형로성 학생 같으면은 이제 뭐 에어로빅 뭐 이런 거겠죠. 에어로빅 옛날에 에어로빅 선수까지 했으니까 그러게 과연 이 각각의 단계에서 각각의 욕구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 이런 것들을 한번 해보면 좋겠죠. 다음에는 여러분들 그 책에 나오는 내용은 여러분들 그 지각이 나와요. 지각은 155페이지 보시면 지각은 뭐 이미지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이미지는 축구, 하키, 테니스에 어떤 이미지를 가지고 있는가. 아마도 축구는 많은 지구력과 기술이 필요한 운동으로, 하키는 폭력적이고 공격적인 운동으로, 테니스는 컨트리 클럽에 속한 사람들이 운동, 좀 점잖고 뭐 이런 표현이 맞는지 모르겠지만 교양 있는 운동으로, 또는 사람에 따라서는 이와 다른 이미지를 가진 사람도 분명히 있어요. 그래서 각각의 개인이 자신의 과거 경험, 필요, 원하는 것, 기대에 근거한 자신만의 가치관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그 스포츠에 대한 이미지는 경험, 필요, 원하는 것, 기대에 근거한 자신만의 가치관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거에 따라 좀 달라질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거고요. 네? 그리고 결국 이미지는 자기가 살아오면서 계속 노출된 각종 정보에 영향을 받는 거죠. 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거기 보면은 실제로 자극에 대해서 이것들을 받아들이고 또 조직화하고 해석하는 일련의 과정을 우리가 퍼셉션이라고 할 수 있어요. 퍼셉션. 네? 퍼셉션은 이제 지각이라고 하는데 지각에는 이걸 어떻게 하면은 뭐 우리 저런 거 있죠. 선택적 노출. 소비자 행동 분석표는 선택적 주의, 선택적 노출, 주의, 이해, 뭐 선택적 보존 이런 네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자극에 대해서 이를 어떻게 받아들이고 조직화하고 해석하는 그게 다른데 그게 어떻게 다르고 하는지에 대해서 사람에 따라서 뭐 어떤 걸 보면은 자기는 담배를 피우는 사람인데 흡연자인데 뭐 담배는 몸에 안 좋다 뭐하다 막 이러면 뭐 나오면은 참 싫죠. 그럼 그런 정보들은 가급적이면은 뭐 꺼려하고 기억 안 하려고 하고 에이 정신건강이 더 중요하지라는 인지부조화를 통해서 극복하려고 하고 이런 것들이 있다는 거죠. 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선택적 주의라는 것은 니즈와 태도에 근거해 특정 마케팅 자극에 집중하는 거. 예를 들어서 골프와 관련된 골프에 대해서 관심이 많고 골프를 하고 있으면은 계속 골프 채널을 보고 있는 것도 선택적 주의를 하는 거죠. 노출도 많게 하고 주의도 많게 하고 내가 또 신문을 보고 있는데 골프 클럽을 사야겠다, 골프채를 사야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으면 그게 나한테 막 들어오는 거죠. 그리고 선택적 해석이다 그러면은 selective interpretation이다 그러면은 소비자의 경험이나 태도, 니즈는 지각 과정에 영향을 미친다. 그래서 사람들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태도나 가치관에 따라 어떤 현상을 다르게 받아들이는데 이런 과정을 선택적 해석이라고 한다. 선택적 기억은 뭐 선택적 보존 또는 선택적 기억이라고 할 수 있는데 선택적 기억은 그 중에서 특히 자기한테 유리한 것들만 자기한테 유리하고 자기와 되지 않는 것들만 하는 것들을 우리가 선택적 기억이라고 한다. 그런 거 있어요. 소비자행동론 책에 보면 많이 나오는데 요것도 제가 문제로 줄 테니까 한번
요 각각의 선택적 노출, 선택적 주의, 선택적 이해, 선택적 보존에 대해서 어떤 적에 있는지 생각하고 좀 풀기로 해요. 다음에는 이제 또 나오는 게 우리 개인에 대한 네 번째가 이제 학습이었죠. 학습은 행동적 학습, 인지적 학습, 사회적 학습 이렇게 세 가지로 구분이 되는데요. 학습이라는 것은 새로운 것들을 이제 받아들임으로써 경험을 통해서 어떤 반응하는 방식이 비교적 영구적으로 변하는 것. 이거를 우리가 학습이라고 해요. learning. 우리가 제가 아까 definition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그랬죠. learning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learning이다 그러면은 그 새로운 경험을 통해서 그러니까 학습은 경험을 통해서 반응 방식이 비교적 영구적으로 변하는 것. 그래서 특정 스포츠에 참여하게 되거나 특정 스포츠에 대한 지각, 이미지가 바뀌는 거. 스포츠를 안 하다가 스포츠를 하게 되거나, 그죠? 지각 또는 지각이라는 것은 아까 이미지랑 거의 비슷한 얘기예요. 이미지가 바뀌는 거. 이거를 우리가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크게 행동적 학습, 또 인지적, cognitive learning, 또 social, 사회적 학습, 이렇게 세 가지로 나뉘어요. 뭐 행동적 학습은 어떤 자극을 주면서 그 자극에 따라서 사람들의 행동이 바뀌는 거. 뭐 어떤 행동을 했더니 계속 보상이나 뭐 우리 조작적 조건화 실험 뭐 그런 거 알죠? 그런 실험하는데 뭐 operant behavior 뭐 이러면서 특정 행동을 하면은 행동에 대한 보상이나 처벌을 주면 행동의 반복이 증가하거나 감소하는 가능성. 그래서 특정한 행동이 어떤 결과를 가져오는지 학습시키는 것을 조작적 조건화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책에 나온 예를 보면은 뭐 스노우보드를 타면은 계속 넘어지고 뭐 다치고 창피함을 느끼고 옷은 또 축축해지고 추위에 고생하고 이런 경험을 하게 되면 별로 타고 싶지 않고 자꾸 아이고 뭐 잘못 타면 큰일 난데 뭐 이래가지고 안 타게 된다는 것도 있죠. 그렇지만 시작해서 스노우보드를 탔는데 재미있고 유쾌한 경험을 했다면 긍정적인 이런 결과를 또 학습하게 되고 자주 스노우보드를 타려고 하게 되죠. 그래서 이런 스포츠에 대한 조작적 조건화, 오퍼런트 컨디셔닝, 오퍼런트 컨디셔닝 에 대해서는 우리가 스포츠 충성도 같은 데서도 굉장히 응용될 수 있는 소지가 많이 있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이제 행동과 관련된 그래서 인지적 학습 모형은 뭐냐 하면은 과거의 경험이라든지 과거의 경험을 통해서 그 주체가 말하자면 여기서는 소비자가 추론이라든지 사고 과정을 해요. 어떤 인퍼런스라든지 싱킹 과정을 했을 때 학습이 이루어지는 거. 그래서 문제 해결과 통찰력을 통한 학습이라고 알려져 있다. 문제 해결과 통찰력을 통한 학습으로 알려져 있는데 여기서 보면은 어떤 목표를 인식했을 때 목표 달성을 위한 행동을 하게 되고 거기서부터 통찰력, 인지 과정을 통해서 통찰력이라고 그러면 인사이트죠. 인사이트를 통한 학습이 이루어지고 마지막에 목표를 달성하게 되는 그러니까 앞에서 그냥 단순히 행동으로만 그게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거기에다 경험을 통한 것만 아니라 경험에다가 플러스로 어떤 인퍼런스, 추론이라든지 사고 과정이 같이 겹치는 거죠. 그래서
체중 감량에 효과적인 활동에는 식이요법이라든지 에어로빅이라든지 웨이트 트레이닝이라든지 농구, 조깅 이런 것들이 있다. 여러 대안을 비교하는 과정에서 체중 감량에 가장 효과적인 운동법이 떠올랐다면 이는 통찰력이 반영된다. 그러니까 내가 근데 제일 그거 보니까 딴 거보다도 몸도 덜 다치면서 규칙적으로만 하면 제일 좋은 게 뭐 운동 안 해도 식이요법이 좋더라. 응? 식이요법으로 충분히 할 수 있겠더라. 이렇게 했다면은 이거 체중 감량하는 데는 다른 운동보다도 식이요법이 중요하다. 사람들이 이렇게 스스로 추론하고 인지학습에서 사고 과정을 겪는 그런 것들을 우리가 얘기할 수 있고, 그거로 이제 코그니티브 러닝, 코그니티브 이거는 이제 인지적 뭐라고 많이 쓰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그 사회적인 학습은 다른 사람들의 행동에 따라서 어떤 보상을 받는지 혹은 처벌을 받는지를 보면서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가 사회적 학습이라고 얘기를 해요. 사회적 학습은 그 다른 사람의 행동에 따라서 다른 사람의 행동을 보고 그거에 따라서 하는 것. 왜 소셜 러닝 이렇게 하죠. 어린 시절부터 우리는 이제 가족이라든지 친구라든지 뭐 우리 형제자매 시블링이라든지 뭐 이런 여러 가지 스포츠에 참여하는 걸 지켜봐 왔어요. 그랬을 때 저렇게 열심히 하니까 나도 열심히 하면은 되겠구나 이런 식으로 행동을 해가지고 스포츠에 참여할지 큰 영향을 미치게 되는 거예요. 뭐 이렇게 그러고 싶다 이렇게 학습을 다른 타인을 통해서 가까운 데 있는 타인이건 아니면 어떤 사회적인 관계를 통해서 알게 된 사람이건 그렇지 않은 매체라든지 외부를 통해서 알게 된 사람의 관찰을 통해서 알게 된 그런 걸 통해서 이루어지는 걸 우리가 사회적 학습이라고 그러죠. 예. 그리고 이제 우리가 개인적인 것 중에 맨 처음에 개성에 대해서 공부했고요. 그 다음에 지각에 대해서 공부했고요. 그 다음에 학습에 대해서 공부했고, 인터널 팩터, 개인적인 요인, 마지막에 네 번째 요인이 태도인데, 태도는 굉장히 중요한 거죠. 소비자 행동에서 굉장히 중요하고, 여러분들도 관련되는 거로 논문을 쓰시려고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연구하고자 하는 대상에 대한 태도를 대부분 설문지로 측정을 하게 돼 있죠. 만들어가지고 개념적 정의와 조작적 정의를 해가지고 측정을 하고 그거에 대해서 이제 중요한 변수로서 주로 이제 매개 변수로 많이 쓰이는데 그러니까 쉽게 해서 어떤 자극을 줬을 때 그 자극이 그냥 간단하게 얘기했습니다. 그냥 스포츠 스타를 뭐죠? 손흥민이라는 스포츠 스타를 광고했었을 때 그거에 대한 여러분들 뭐 예를 들어서 무슨 라면과 관련된 광고에 썼을 때 태도에 영향을 미치고 구매 의도에 영향을 미치고 실제로 이거를 구매하느냐 마느냐까지 이렇게 영향을 미치죠. 그거에 영향을 미치는 거. 뭐 이런 일련의 과정을 우리가 보고 그거에 따라서 하는 것들을 이제 다 측정을 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태도도 방금 학습에서처럼 세 가지로 이루어졌다고 세 가지 차원으로 디멘전으로 이루어졌다고 있는데 하나는 커그니티브한 인지적인 태도가 있고요. 그죠? 다음에 행동적 인액티브라고 볼까요? 액티브한 행위적 behavioral한 차원이 있고 감정적 affective한 차원이 있다고 해요. 그래서 인지적인 차원이라는 것은 스포츠에 대한 어떤 신념 그리고 스포츠에 대한 어떤 감정 느낌 이게 어펙티브고요. 마지막에는 행위적 차원은 그 실제로 스포츠에 대한 그 행동에 대해서 어떤 걸 느끼는지 그런 거를 우리가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런 세 가지 차원이 세 가지의
차원, 태도의 세 가지 차원이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스포츠에 여기 책에 있는 거 4-9를 보면 모델을 보면 여러분 스포츠에 참여하는 경우 스포츠라면 뭐 러닝일 수도 있고 보울링일 수도 있고 롤러 하키도 있을 수도 있고 스키도 있을 수도 있고 골프일 수도 뭐 자기가 좋아하는 거에 따라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거에 따라서 그거에 대한 태도들이 달라진다. 그 구성 요소가 인지적인 태도, 감정적 태도, 행위적 태도가 달라지고 이게 결국 최종적으로 전반적인 이 세 가지가 종합적으로 전반적인 태도에 영향을 결정하고 영향을 미치는 그런 과정을 갖게 된다. 이렇게 우리 여러분 생각할 수 있어요. 그 여러분들 보면 태도라는 것은 어떤 대상에 대한 어떤 서브젝트에 대한 호불호의 선유 경향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좀 말이 어려운데 뭐 그냥 쉽게 얘기하면 책에서 보는 것처럼 특정 사물에 대한 학습된 생각, 느낌, 행동 이런 거예요. 수영. 그럼 수영에 대해서 느낌이 있어. 아이 수영 뭐 그거 별로 운동 안 된대. 뭐 이런 느낌을 갈 수도 있고 아이고 수영하려면은 뭐 그 수영장을 찾기가 어려워. 이런 느낌을 갈 수도 있고요. 또 수영하면은 이게 뭐 이렇게 피부에 너무 물에 오랫동안 있으면 안 좋을 것 같아. 뭐 이런 것도 있고요. 그래서 그런 여러 것들에 대해서 태도를 가지고 있다는 거죠. 태도. 그러니까 어떤 자기가 좋아하거나 나빠하거나 하는 선유 경향, 프리 디스포지션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영어로 프리가 전이라는 얘기죠. 디스포지션 하면은 이거는 뭐 경향, 기질 뭐 이런 거죠. 선유, 경향 이렇게 얘기를 해요. 태도. 그래서 요거에 대해서 얘기를 해서 결국은 어떤 스포츠 참여에 대해서 뭐 인지적인 차원에서는 뭐 볼링 예를 들어서 여기 책에 나온 얘기는 볼링인데 볼링은 비용이 많이 드는 스포츠다. 볼링은 시간이 많이 든다. 볼링은 주로 남성이 한다. 볼링은 나이 든 사람이 하는 스포츠다. 이런 인지적인 요소를 생각이나 느낌, 행동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네? 감정적으로는 볼링은 나는 볼링은 싫어한다. 볼링은 지루한 운동이다. 뭐 이런 거죠. 또는 행동적 요소로 하는 것은 뭐 이게 볼링에 실제 참여하는지 얼마나 자주 참여하는지 볼링에 참여하는 목적은 무엇인지 앞으로도 계속 볼링에 참여할 가능성이 있는지 등을 파악하는 게 이제 저거라 마지막으로 행동적 요소라고 그러죠. 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전반적인 태도에 영향을 미치고 이 태도라는 변수는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중요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는 데 있어서 반드시 알아야 된다 생각하죠. 우리 지금 수업을 시작한 지 벌써 1시간 20분 됐는데요. 제가 4장을 뭐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 보니까 다 못했네요. 그래서 제가 여기 내적 요인의 네 가지가 뭐라고 그랬죠? 퍼스널리티 개성, 또 지각, perception, 학습, learning, 태도 이렇게 요거에 대해서 까지 하는 거로 그러니까 책으로 따지면 160페이지까지 한 거라고 그 뒷부분은 뭐 그렇게 외부 변수나 그 뒷부분에 있는 내용은 상황적 변수는 그렇게 앞에 거보다 덜 세오레티컬하고 그렇게 어렵지 않으니까요. 다음 시간에 이 부분을 하고 넘어갈게요. 근데 단지 여러분들 오늘 내가 중요한 내용들 소비자 행동론들 여러분들이 익히 잘 알고 있는 거지만 다시 한번 복습을 했다라고 하면서 여러분들이 어떤 논문을 쓰던 이런 것들을 많이 하게 되거든요. 소비자 행동론에 있는 지식을 기초로 해서 많이 하게 되는데 제가 거기다가 생각해보고 뭐 해서 하는 것들을 제가 몇 가지 올릴 테니까요. 그거 한번 하고 문제를 좀 풀어보고 제가 이제 레포트로 준 거는 이 스포츠 소비자 구매 의사결정 5단계
그거에 맞춰서 한번 5단계 어떻게 됐는지, 그리고 G세대, Z세대에 맞는 스포츠는 어떤 걸까? 또 왜 여자 프로 배구가 인기 있나? 이거랑 마지막으로 그 매슬로우 욕구단계설, 매슬로우 욕구단계설은 제가 논문을 어떤 논문인지를 일단 앞부분을 줄 테니까 그거를 한번 여러분들이 보고 실제로 도서관에서 더 찾아서 한번 보고, 아니면은 이제 형노선 학생이 다 찾아서 줄 거예요. 그걸 찾아서 보내주면 그거를 공부를 해가지고 그거를 가지고 스포츠 마케팅, 스포츠 소비자, 참여적 스포츠 소비자한테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까지 레포트 놓고, 특히 마지막 거는 앞부분은 제가 또 레포트를 낼 거니까 미리미리 준비를 해놓고요. 뒷부분에 대해서는 마지막 매슬로우 6단계선 관련된 레포트는 논문을 읽고 그거에 대해서 여러분 실제 스포츠 예를 들어가지고 그 다음 주 4월 21일 3시, 4월 21일 3시까지, 아니 3시, 죄송합니다. 3시가 아니라 5시, 17시죠. 오후 5시까지 수업이 6시에 시작되니까 그것들을 제출하는 걸로 하죠. 제출은 저와 형노선 학생한테 동시에 그 이메일로 제출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그 다음 주 수업에는 지금이랑은 조금 다르게, 다다음 주부터는 확실하고요. 다음 주에는 하여튼 지금이랑은 조금 다르게 수업을 진행할 거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 얼굴이나 목소리를 들으면서 할 수 있는 방안을 우리가 오프라인 수업은 못하더라도 그걸 다음 주부터 실시할 거니까요. 그건 제가 여러분들한테 전화도 하고 통화를 하면서 또 형노선 학생을 통해서 이렇게 연락을 해서 하도록 할게요. 예, 다 알겠죠? 예, 오늘 수고했고, 이제 진도가 많이 나가고 또 학교에서 그런 걸 요구하고 이래서 제가 레포트라든지 문제 같은 건 안 줄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반드시 좀 하면서 우리 같이 하기로 해요. 예, 수고하셨고요. 다음 주에 또 보기로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